99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요건 6월 5일입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 일이죠. 네. 점심 식사 중에 들은 나쁜 소식은 bad news는 트럼프 자신이 한국 전쟁을 끝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해 내가 한국 전쟁을 끝마쳤어. 종전을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이런 그 전망에 대해서 트럼프가 매료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70년 만에 한국 전쟁을 끝낸 장본인이야. 역사적인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 거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시점에 북한의 종전선언을 파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거저 주어서는 안 된다. 네. 종전선언을 어떤 때는 해야 되겠지만 공짜로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볼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트럼프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 네. 그냥 공짜로 주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야기할 국제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냥 종전선언 제스처하는 것뿐이야. 언론에서 큰 점수를 따는 일이야. 이렇게 또 그 어떤 하나의 자기 정치 쇼를 위한 재선을 위한 그런 정치 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굉장히 큰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는데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볼튼이 얘기합니다. 105페이지에는 착륙한 후에 사이공이 아니죠. 네. 저희 그 싱가포르에 이제 회담을 위해 착륙한 후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만나기를 원했다. 볼튼이 참 딱하겠죠. 저렇게 열망하니까. 네. 그렇지만 동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면하기 전에 준비하고 시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을 그렇게 계획했지만 싱가포르에서 시간을 덜 쓰면 양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꾀를 쓴 거예요. 볼튼이 꾀가 참 많죠. 네. 네. 빨리 만나고 빨리 끝내고 그냥 싱가포르에서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더 우리가 양보를 안 하게 된다. 네. 만약 우리가 완전한 재앙을 만나지 않고 complete disaster, 완전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싱가포르를 탈출할 수 있다면 용어를 보세요. 네. 완전한 재앙, 탈출. 네. 우리는 사물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아까 처음에 나는 이 회담이 아주 붕괴하기를 원한다. 이게 my hope, 내 소망이라고 그랬죠. 네. 볼튼의 소망. 106페이지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호텔 뒤편에서 폼페이오는 북한과의 협상의 교착 상태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들으면서 이것은 선전을 위한 활동이다. Exercise in publicity.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선전 활동이다. 그러니까 또 쇼를 한다고 하는 거죠. 정치 쇼를 한다. 재선을 위한 정치 쇼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볼튼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회담 전체를 보았던 시각이다. 네, 이것만 보면 그렇겠죠. 근데 정말 쇼로만 그렇게 가겠습니까? 네. 켈리는 비서실장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주재의 미 대사관 직원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그때 그 여기에 심리작용은 그때 그 심리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선취하기 위해 그때 보면 그 마지막까지 아주 애를 먹였거든요. 회담을 할 건가 말 건가. 네, 저쪽이 먼저 파기하지 않겠는가. 네, 아주 그런 아주 그냥 속 썩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먼저 회담 취소한다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아주 그냥 선제 공격을 해야지. 김정은을 선취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떠나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게 그때 심리작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김정은이 먼저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담을 취소한다. 떠나버린다. 이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미 대사관 가서 직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때 그 분위기였다. 인사를 나눈 후에 직원들과 인사 나눈 후에 트럼프는 샌더스와 대변인과 켈리 비서실장과 내게 볼턴에게 핵심이 없는 선언문에 서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핵심이 없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에는 도시를 이 싱가포르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쇼를 끝내고 가겠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여기 볼턴이 쓴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는 김정은을 아주 똑똑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먼저 회담 시작하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을 때 한 얘기를 이제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는 김정은을 아주 똑똑하고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좋은 사람으로 전적으로 진지하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봤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김정은에게. 네. 이것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낚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이 볼 때 내가 트럼프를 이제 낚았구나. 나를 저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이제 회담이 잘 되겠다. 트럼프는 이제 나에게 붙잡혔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제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있겠습니까? 네. 그냥 뭐 처음에 좀 덕담을 해주고 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과장해서 얘기를 했겠죠. 네. 또 뭐 김정은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또 뭐 일면 또 뭐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네, 뭐 그랬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110페이지에는 트럼프는 내가 두려워하던 그대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할 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그가 항상 반복해서 말하던 대로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이다. 그 시간과 돈의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아주 완전히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심전심 서로 통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죠. 네. 트럼프는 결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는 그의 장군들. 네. 그 사람들은 장군들은 딜을 못해. 딜은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는 그 장군들을 내가 가로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장군들 우리 미국의 이런 장성들 뭐 국방장관이니 뭐 참모총장이니 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양측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군사훈련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한국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또 자기 이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줬다고 명랑하게 말했다. 이 이야기까지 했네요. 네. 김정은, 우리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줬어. 라고 이렇게 김정은을 칭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실망스럽게 되죠. 네. 한미 군사훈련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건이 협상을 하는 동안에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일단은 좀 유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1페이지에는 김정은은 유엔 제재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네. 유엔 제재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냥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또 한술 더 떠가서, 다음 단계는 유엔 제재, 경제 제재 푸는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것에 마음을 터놓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터놓고 있으며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그때 신문에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이번에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그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유엔 제재도 봐서 해제할 수 있어. 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김정은이 얼마나 아주 날개를 달고 평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발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우리는 발표할 태세를 막 이제
발표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수백 개의 새로운 제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린 지금 제재할 게 많아. 네. 그런데 네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경제 제재하는 거, 유엔 제재하는 거, 그거 내가 좀 철회할 그런 뭐 뜻도 없잖아 있어. 네. 유엔 제재는 마음대로 그냥 미국이 하는 거예요. 하게 할 수도 있고 철수하게 철회하게 할 수도 있고 미국의 세상입니다. 네. 미국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원하죠. 114페이지 보게 되면 매티스 국무장관의 얘기가 국방장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매티스는 일본과 한국의 상대가, 그러니까 뭐 한국의 혹은 일본의 국방장관 뭐 이런 관료들이 당연히 매우 우려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잘못되면 일본까지 잘못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이 보수우파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한국의 보수우파의 이야기를 그 말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전해주고, 지금 일본 이 자유민주주의 일본 또 이 보수우파 이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정말 같은 편입니다. 아주 정말 친밀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우려하면서 벌써 그에게 전화를 하고 매티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 그들이 전화를 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는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또 얘기했는데요. 즉 트럼프가 6개월 전에 회담 6개월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한미 군사훈련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니까 그때도 그것을 거의 취소하려고 했다는 것을 내게 말해 주었다. 물론 이것은 조금도 과장함이 없이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이 대통령, 미 대통령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역사상. 그러니까 아까 제2의 카터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한미 동맹의 한미 동맹이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수미 테리가 하고, 이거 뭐 충분히 그분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협상하는 동안에만 진행되는 것이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미군 철수하고 뭐 이런 얘기도 그때 했어요. 그때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한미 동맹을 아주 그냥 단칼에 베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15페이지 보게 되면 트럼프는 월게임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므로 행복했다. 한미 군사훈련을 월게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볍게 그냥 아주 이렇게 더 이상 월게임이 없으니까 한반도에 월게임 없으니까 행복하다. 또한 그가 월게임들을 취소하는 이전의 조치들을 취하며 그가 뒤집혀진 것을 기뻐했다고 말했다. He had been overruled. 자기 자신이나 미국의 정책이 뒤집어진 것, 한미 군사훈련 하던 걸 뒤집어진 것을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회담할 때 이걸 던져줘야 됩니다. 비핵화하자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걸 줄 것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18페이지에 보면 싱가포르 회담을 한 후입니다. 7월 4일입니다. 그때 폼페이오가 평양을 또 방문했는데 김영철을 만나서 정말 아주 그냥 힘든 대화를 했습니다. 무시받고 미 국무장관이 진짜 아주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돌아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뢰 구축, 이 트러스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허튼 소리다. 넌센스다. 네. horse shi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튼 소리다. 이 넌센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실망을 굉장히 했던 겁니다. 뭐 신뢰 구축? 허튼 소리야. 그렇게 말하며 폼페이오의 말에 동의했다. 폼페이오가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그가 수개월 동안 평양에 관해 말한 것들 중에 가장 똑똑한 말이었다. 이렇게 볼턴이 칭찬을 했습니다. 뭐 혼자 한 얘기죠. 북한과 정상회담하는 거 이거 완전히 허튼 소리야.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 이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가장 똑똑한 말을 그동안 한 중에서 했다. 트럼프는 그 월게임들은 말할 나위 없고 한미 군사훈련 말할 나위 없고 왜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싸워야 했는지 왜 한반도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미군을 주둔시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아주 반복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참 심각한 거죠. 네. 한국 전쟁에 왜 미군이 가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싸워? 그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 그때 그 대통령이 갑자기 이름이 트루먼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한국 전쟁에서 아마 우리가 공산주의에 의해 잡혀 죽었을지 모릅니다. 왜 한국 전쟁 가서 싸워 우리가?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미국인들이 왜 그래? 미국의 고립주의를 말하는 거죠. 한반도에 왜 그렇게 많은 군대를 주둔시켜? 좀 빼! 철수 좀 해! 정말 위험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제2의 카턴이 뭐 정말 한미동맹이 트럼프가 재선되면 존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염려를 하는 게 이런 거 보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또 혼자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염려하는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느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세상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는데 97%의 염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좀 치명적인 염려가 이루어지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북한으로 화제를 돌리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것은 시간 낭비다. 네, waste of time. 북한과 뭐 비핵화 회담에 시간 낭비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볼턴이 이 말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9페이지에 가면은 그러나 당신은 북한으로부터는 위험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볼턴의 말입니다. 북한으로부터는 위험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의 반항의 배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뭐 회담하는 것처럼 하다가 뭐 베이징에 가서 말 듣고 오면 확 태도가 바뀌고 뭐 이런 것 같으니까 저거 북한을 중국이 조종하고 있지. 저렇게 북한이 막 그냥 반항하고 저항하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 중국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한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죠. 그 해결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 혹평을 하죠. 네. 이 중국 무역 문제로 확 잡아버리면, 네, 그래서 아주 중국 정말 이 경제적으로 아주 찌그러들게 만들어 놓고 나면 중국이 정신 차려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나쁜 짓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북한이 미국 아주 애먹게 이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게 다 제대로 되고 북한도 어떻게든지 바꾸어서 저들이 핵무기 포기하고 그다음에 저들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꿈이다. 꿈 꾸고 있어. 이렇게 볼턴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보수 우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중국 완전히 저건 경제적으로 이제 예전에 일본이 당한 것처럼 완전히 저 아주 그냥 찌그러들 거야. 네. 몇십 년 동안 이제 제대로 길을 못 풀 거야. 그러면 미국 세상이야. 글쎄요. 그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9페이지에 또 보게 되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연애편지, 러브레터를 보내면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 모습을 그립니다. 트럼프는 곧 나는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 우리는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턴은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인 재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백악관으로 데려와. 네. 정말 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네. 어떻게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수 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인가. 네.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2018년 8월 말에 이 싱가포르 회담은 2018년 6월 12일 날 있었죠. 네. 뭐 얼마 되지 않아요. 8월 말에 계획된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후에 가지 마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후에 그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 트럼프 자신은 제재는 당신이 여기 볼턴이 기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바뀐 거예요. 네, 아까 막 만나야 되겠다. 백악관에 김정은을 초대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또 며칠 후에 또 폼페이오 평양 방문 가지 마. 그런 다음에 볼턴에게는 경제 제재는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만들어 이렇게 또 얘기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는 거죠. 볼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 변덕스럽다. 지금도 이제 다니면서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Unpredictable president. 예측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마라. 더 많은 제재를 가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강경책을 말하는데 아까는 또 다르고. 네. 124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8년 9월 19일입니다. 김정은의 편지가 또 와서 또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기를 원했다. 또 만나기를 원했다. 그는 그와 상반되는 그 어떤 것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만나지 마 하는 얘기는 안 들으려고 했다. 아마 이 때문에 곧 또 다른 만남을 가지는 것은 6월 12일 날 만났는데 또 얼마 됐다고 몇 주 지나가지고 또 다른 만남을 가지는 것은 bad idea, 나쁜 아이디어라고 설명하는 나의 말, 볼턴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럼 서로 사이가 나빠지죠. 네. 한쪽은 회담하지 마라. 한쪽은 막 하려고 그러고. 난데없이 트럼프는 나는 선거 후에 이건 그때 2018년 11월 6일 날 미국의 하원 의원들 전국적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11월 6일 이후에 첫째 주에 김정은과 만남을 갖기 원한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오늘 전화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라. 그리고 말할 때 김정은 나한테 보낸 편지가 지극히 좋았어. 네,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 네, 이걸 꼭 말해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가 공개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대중이 이런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의 견고함을 보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다 새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한국의 신문지상이나 심지어 우리 보수파 유튜버 가운데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저는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거 후에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그는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하는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에 나는 만나고 싶은데 김정은은 어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25페이지 거의 끝났습니다. 지속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는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인데 또 매우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자산을 철수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끈질긴 소원이었다. 네. 그냥 뭐 계속 끈질기게 미군 철수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원하는 전 세계적인 미군의 일반적인 감축의 한 부분이다.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 뭐 요새는 뭐 독일 미군 감축, 뭐 세계적으로 미군 감축하는 그걸 원하는데 주한미군 철수도 그렇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11월이 지나기까지, 여긴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11월이 지나기까지 어떤 주요한 재앙이 없이 생존해 왔고, 이제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열정의 그 다음 차례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 4장, 싱가포르 슬링, 싱가포르 칵테일이라고 하는 이 장을 마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과 이 책의 4장과 11장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4장은 싱가포르 회담, 11장은 하노이 회담. 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싱가포르 그 회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제가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존 볼튼 회고록,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싱가포르 회담의 숨겨진 비하들.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존 볼튼 회고록, 하노이 회담의 비화. 트럼프는 제2의 카터, 한미동맹의 파괴자, 성급한 결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영상,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꼭 붙드시고 크게 복 주시기 바라고 또 미국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